내일 있을 해리스 트럼프 후보의 토론은 2024년 대통령 선거 이벤트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트럼프 후보에게는 재부팅할 기회고 해리스 후보에게는 전당대회 이후 정체된 상승 흐름을 유지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구태여 어느 후보에게 더 중요한 토론이냐고 물으신다면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정의하는 결투라고 답하겠습니다. USA 투데이는 이번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7가지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주말에도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자신이 승리하면 증거 없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과거, 미래의 주장 그리고 선거 관계자들을 감옥에 가둘 것이라고 공언했고 불법 체류자는 즉시 모조리 추방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1,150만 명 정도의 불법 체류자 추방 공약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비인 약속 공약입니다.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부자 기업 친구들 뜻에 따라 슬쩍 뒤로 물러서서 오바마 때보다도 적은 숫자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했습니다. 그 밖에도 법적, 거리적, 정치적, 경제적 장애 때문에 1년에 수십만 명 이상도 추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전국 지지도에서 해리스 후보를 1%포인트 앞선 여론조사도 나왔고 경합주에서는 여전히 해리스 후보가 아주 약간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집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섣불리 집행했다고 비난하는 보고서를 오늘 발표합니다. 철군 협정을 탈레반과 약속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책임에서 완전히 뺐습니다. 상원을 주도하는 민주당은 처방약값 등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을 재차 확인 중입니다. 선거에서 다수당을 공화당에 빼앗길 것에 대비하는 움직임입니다. 애플이 인공지능이 들어간 아이폰 16을 오늘 공개합니다. 애플로서는 올해 최대의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각 지역에서 또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많이 들어주고 계시는데 요즘 기후가 너무 각 나라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한국 다시 무더위라면서요. 로스앤젤레스도 오늘까지는 덥다가 이제 조금 가을 날씨가 온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동료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기예보에 아주 정통한 김윤정 앵커에게 그리하여 이번 주 수요일부터 로스앤젤레스가 가을 날씨로 돌아가면 다시 여름은 안 오는가 했더니 답이 그걸 누가 알겠어요? 자, 주말을 여러분들 아주 즐겁게 보내신 분들, 힘들게 보내신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선 후보 토론이 올해처럼 중요했던 적이 없습니다. 후보 토론에 나서는 카밀라 해리스 후보 아주 누가 봐도 적극적으로 토론 준비에 100% 본인의 시간을 활용하고 있고 트럼프 후보는 선거 유세도 했지만 아마 마음속에는 이 토론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쭉 따라다녔을 겁니다. 토론 보통 때는 한번 하고 잘못하면 다음에 만회할 기회가 있고 또 선거 때까지 기간이 기니까 또 다른 이슈들이 덮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토론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내일이 결정적이 양쪽 후보에게 다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더군다나 바이든 후보가 저 사퇴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하고 불과 75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토론 때문에 바이든이 사퇴하고 토론 때문에 해리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해리스 후보를 잘 모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검사를 했다, 검찰총장, 연방상원의원, 부통령 이 정도 타이틀만 알지 잘 모르고 여론은 계속 접전이고 토론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미국에서 세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다 각자와 연결되는 고리에서 미국의 대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서 첫 번째면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토론이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6시,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9시에 90분 동안 ABC 방송의 2명의 앵커가 사회를 보고 진행이 됩니다. 해리스는 호텔에서 유일한 휴식 시간이요.
샵에 나가서 뭔가를 사면서 유권자들을 만나는 것이었고 트럼프 후보는 위스콘신 등에서 선거 유세를 무척 활발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해리스가 누구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트럼프에 대해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리스에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선거 캠페인용 토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건 이제 지금까지의 시점에서 보는 거고 막상 토론을 했더니 이러이러하더라. 이건 이제 본인들만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이 끝나고 나서는 누구에게 더 중요한 토론이었는지는 그때가 돼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미국의 방송과 신문의 탑뉴스가 오랜만에 100% 일치합니다. 신문 보면은요. 펜실베니아주에서 격전지 중에 격전지에서 선거 유세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데일리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주 차갑고 격렬한 굉장히 어려운 충돌이 될 것이다. cold, hard, 아주 딱딱하고 힘든 crash 이 충돌이 될 것이다가 일면에 그런 그 헤드라인이고요. 보스턴 글로브 정치로 역시 보스턴 글로브도 무슨 다른 주요 신문과 마찬가지로 이제 대등하게 올라갈 때가 많죠. 낙태가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들의 경우는 점점 경제보다도 낙태를 제일 위에 놓는다는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역시 그 낙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젊은 남성들 얘기도 며칠 전에 제가 전해드렸었죠.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젊은 남성이 젊은 와이프나 엄마의 고통을 보고 나서 그래서 어쨌든 이건 민주당이 원하는 구도이긴 한데 보스턴 글로브만 낙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면 알겠죠. 그리하여 점점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의 힘이 강해지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남자의 당이 됐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연방 대법원에서 오랜 동안 미국의 그 낙태 권리를 보장해 주던 것을 그걸 마치 이제 권리를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뒤에는 낙태를 지지하는 민주당이 여성의 당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겨레 신문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미국의 공화당이 남자의 당이다. 미국의 민주당이 여자의 당이다라는 사설을 실었던데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고 제목 정도만 봤습니다. 이게 보스턴 글로브의 일면 탑뉴스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지금 검사 대 범죄자다. 어떤 사람은 중자를 앞에 붙여야지 된다. 펠론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같은 검사로서 더군다나 이제 트라이얼 로여였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뒷바라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 훈련 받은 것이 해리스의 주장 트럼프는 위험해 내가 돼야지 돼 하는 것을 토론에서 증명을 할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자제력이라든가 트럼프 후보와 좀 반대되는 면이죠. 뭐 타이밍을 적절하게 잘 잡고 지금도 여러 가지로 타이밍이 좋고 그리고 그 해리스 후보가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웃는 것을 가지고 특히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저에게도 왜 뉴스를 진행하면서 웃느냐고 뭐 값어치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 사람이 웃는 게 값어치가 떨어지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웃는다고 굉장히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만 이건 비난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뭐 공터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뭔가가 있거든요. 유머 감각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그런 곳에서 희망을 본다. 너무너무 심각하게 상대를 공격해야지 될 때 조금 한숨 돌리고 1초, 2초 쉬고 유머러스하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희망을 봐야지 될까? 이게 워싱턴 포스트고 역시 영국 신문 그 가디언도 유머를 카멜라 해리스 후보의 이 같은 그 여유 같은 유머 감각 같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내일 토론에서요. 자,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나요? 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대부분의 미국인은 트럼프에 대해선 너무 잘 알고 결정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해리스에게 눈을 돌릴 것이다. 해리스에게 눈을 돌린다고 했어요. Eyes on Harris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해리스 후보가 엄청나게 지금 아마 압박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USA Today가 지적한 토론에서 주목해야 될 7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토론에서 주목해야 될 7가지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루는 후보가 이기고 그로 인해서 뭐 토론이 어쨌든 단기간에는 여론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리고 그 단기의 영향을 끝까지 끌고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는 캠페인 후보와 캠페인 본부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넘버 원입니다. 주목해야 될 넘버 원.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everything이 중요하다. 이 토론에서. 이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에게도. 아니 이미 사람들 마음 다 정했는데 뭐 토론이 뭐가 중요해? 아니라니까는요. 마음을 정한 사람은 지금부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권자들은 그냥 받쳐주기만 할 뿐이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13%에서 18%라고까지도 하고 USA 투데이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한 뭐 10%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10%가 너무 중요하고 실제로 내일의 토론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후보에게 마음을 정했다가 약간은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트럼프 후보를 그렇게 열렬히 지지해 왔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트럼프 후보의 강성 지지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했다가 토론을 보고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해리스 후보 잘 모르지만 민주당이니까 지지했다 하다가 아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 마음을 바꿀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해서 어떤 형태로든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과 그리고 흔들릴 수 있는 사람 작지만 중요하다는 거죠. 숫자상으로는. 두 번째,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후보가 카멜라 해리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검찰총장 선거를 하고 할 때 몇천 달러씩 선거 기부금은 체크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딱 같이 마주해서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제가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한 번도 안 만났을까? 취임식 때 안 갔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 후보가 취임식을 거부하고 본인이 떨어진 뒤에 그날 새벽에 짐 싸가지고 뭐 비행기 타고 마랄라고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해리스 후보는 온갖 앞에 말씀드린 부담감을 갖고 내일 트럼프 후보를 만날 텐데 트럼프 후보는 원래 유색인종 싫어합니다. 여자도 싫어합니다. 이건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고 본인이 싫어하는 유색인종 여자 힐러리 클린턴은 백인이라도 됐지만 이런 또 트럼프 후보로서는 본인이 싫어하는 유색인종 여자 후보와 처음 만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토론을 한다는 것이 상호작용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이걸 이제 빨리 파악을 해야지 되는 거죠. 게다 대고 청중도 없습니다. 뭔가 잊었을 때 내 그 숫자를 딱 있으면 좋은데 하는 그런 메모도 가지고 갈 수가 없고 한 후보가 얘기할 때 다른 후보의 마이크는 끄니까 껴들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2016년도에 첫 번째 토론을 할 때 트럼프 후보가 71번 끼어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이크 끈 것은 오히려 트럼프 후보에게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카멜라 해리스가 딱 옆차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트럼프 후보로서는 이게 재부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해리스의 허니문이 끝난가? 75일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트럼프의 능력이죠. 풍선에 그냥 빡 침 하나만 딱 넣어도 풍선이 빡 터질 수가 있잖아요. 이미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의 여론이 지지 여론이 정체됐거나 약간 어느 정도는 또 트럼프가 올라가기도 하는 여론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해리스 후보도 기본적으로는 정책으로 토론을 하기를 원하고 공화당의 트럼프 팀에서도 정책으로 대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건 이제 내일 봐야지 하는 거죠. 트럼프 후보의 기질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할지는 트럼프가 정하기 때문에. 네 번째, USA 투데이는 이번 토론이 해리스에게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잘 소개를 하면서 트럼프의 공격을 동시에 받아야지 되고 또 동시에 본인은 트럼프를 공격을 해야지 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은 추진력이 멈춰질 수도 있는 거죠. 트럼프 후보는 또 실수를 하더라도 엄청난 실수가 아니면 늘 그런 것을 해오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말도 팩트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트럼프가 한 얘기를 다 팩트체크를 하질 못합니다.
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일이 되면 또 다른 거짓을 얘기하기 때문에 또 며칠 전에 얘기한 그 가짜 그 주장은 고대의 스토리가 돼버리거든요. 이런 것에 트럼프는 너무 트럼프와 일반 사람들은 익숙해 있는데 카멜라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입장을 본인이 바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말에 스트로우 같은 것 금지하겠다, 플라스틱 하는 것도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펜실베니아의 프래킹이라든가 국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의 공격을 아주 잘 피해가면서 내가 변덕스러운 사람이라든가 기회주의자라든가 아니면 원칙과 소신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이 같은 트럼프가 이 해리스를 정의하려고 하는 그것에서도 벗어나야지 되는 해서 해리스에게 더 어려운 토론이라는 얘기입니다. 5번째, 내일 토론에서 그 토론 무대에 없으면서도 크게 드러날 사람이 elephant in the room이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해리스는 바이든의 기록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지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바이든과 거리를 두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정책은 수용하고 처방약값 내리고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일부에는 뭐 전기자동차 같은 것은 요즘에 뭐 전기자동차를 언제까지 전부 의무화한다던가 여기서 이제 딱 떨어져 나왔잖아요. 카멜라 해리스. 본인의 새로운 색깔을 보여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바이든은 엘레펀트 인 더 룸입니다. 특히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겠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뭔가를 잘못 철군을 했으니까 미군이 13명이나 숨졌잖아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또 그로서리 스토어, 미국 경제가 데이터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나쁘지 않다는 것은 전문가가 볼 때 나쁘지 않지만 일반 사람들이 나쁘다고 느끼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31%만이 미국이 올바른 트랙으로 가고 있고 58%는 제대로 된 트랙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건 기존의 정당의 나쁜 거잖아요. 이게 USA 투데이와 늘 여론조사를 같이 하는 그 서포크 폴이 공동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는 지금까지 바이든과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의 성과를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와의 경쟁, 트럼프를 다시 판단하십시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방 대법원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텐데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6대 3인데 4명은 내년 1월까지 뭐 70세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 조기 은퇴하는 수도 있고 건강상의 이유 그냥 뭐 사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 미국의 낙태권과 총기 안전과 또 뭐가 있습니까? 투표권 같은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카멜라 해리스가 공격을 하겠죠. 6번째입니다. 검사 대 범죄자 내지는 검사 대 리얼리티 쇼 TV 스타. 이건 이제 해리스에게 조금 좋은 건데 바이든이 지난번 6월 27일 토론에서 놓친 기회가 바로 이겁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누가 배후에 있었는가? 가담했었던 사람들이 다 저렇게 유죄 판결을 받는데 트럼프는 왜 거기서 제외돼야지 되는가? 트럼프 때 경제가 좋았다고 하지만 코비드 때 처음에 정책을 잘못해서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본인의 법적 케이스? 이 법적 케이스를 다 들춰내지는 않겠죠. 왜냐면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게 3가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카멜라 해리스가 얼마나 이용을 할 수 있는가. 바이든이 활용하지 못한 거. 물론 토론 무대가 법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해리스는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는 미국 역사상 트럼프 후보처럼 대선 후보 토론을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일이 7번째인데요. 미국이 임기 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통 선거관리위원회 초당적인 거기서 관리를 해서 대선 후보들 보통 이제 한 3번 정도 토론을 하게 하죠. 지금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양측이 합의를 해서 하는 토론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선까지밖에 못하니까 후보들이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맥시멈 6번밖에 못하는데 트럼프 후보는 7번째잖아요. 그리고 해리스 후보는 많은 다른 토론을 했어도 대선 토론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스의 미끼를 트럼프가 그 노련함으로 빠져나갈 수 있느냐고요. 7번째, 이건 이제 for fun인데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은 대선 후보 토론의
기록적인 시청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많은 그런 그 토론 시청률은요.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 때 그때 8,400만 명이 봤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은 로널드 레이건과 지미 카터 8천만 명 1980년대였네요. 그리고는 바이든과 트럼프 2020년도 7,300만 명이 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에 6월 27일은 5,100만 명이 봤잖아요. 이번에 maybe 8,400만 명보다 더 보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모든 일들은 오늘부터의 일들은 다 스탑입니다. 토론이 있고 나서 그 뒤부터 다시 재정립이 되는 게 미국 2024년도 대선이 될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큐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용자나라 공동 후원입니다. 여론조사도 살짝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부터 이제 뭐 정책 같은 것을 약간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불법 체류자를 다 추방한다. 이건요. 그야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꿈도 아니죠. 트럼프도 압니다. 알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면서 불법 체류자를 다 그냥 추방시켜버리겠어. 이 공약에 환호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한 번 정도는 짚고 가야지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다른 어느 해보다도 저의 일상이 너무 이 대통령 선거와 같이 가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할 것 다 합니다. 뭐 빠찡코도 그 시즌 2 3편까지 다 봤고요. 시즌 1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장도 여러 군데 다 다니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뉴스를 어차피 생활에는 나중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뭔가 여파 내지는 영향이 있는 것이고, 그전에는 저는 뉴스를 엔터테이닝으로 정말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오늘의 미국에서는 뭐 가짜를 막 얘기를 하면서 엔터테이닝을 한다던가 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즐기면서 그렇지, 그런 케이스에 저 인간은 저렇게 반응하고 저 인간은 저렇게 반응하네. 야, 저건 정말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너무 우리가 살다가 보면 바쁘니까 그러면 뭐 자동차 운전하고 하실 때 이런 걸 들으면서 그냥 뭐 책을 읽듯이 이렇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자, 우선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는 오늘 내일이 이제 그 대선 후보 토론이 있고 많은 매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에 이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매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어제도 뉴욕타임즈와 CNA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오늘 아침에는 그 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분석에 들어간 걸 보면은 전국적인 평균으로는요, 해리스 대 트럼프가 49대 47로 2%포인트 해리스 후보가 앞서갑니다. 그러나 어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전국적인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앞서갔습니다. 최근에 처음이에요. 48%대 47%로 1%포인트 앞서갔거든요. 그런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전국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거나 투표할 가능성이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합쳤거나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무드를 만드는 데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경합주가 중요하잖아요. 7군데 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됐건 해리스 후보가 됐건 3군데 주를 이겨야지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리하여 네브라스카가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네브라스카가 다른 주들은 전부 메인하고 네브라스카만 빼놓고는 한 표라도 파퓰러 보트를 더 일반 유권자 표를 많이 가지고 가면 선거인단을 전부 가져가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잖아요. 텍사스에 30개, 뭐 캘리포니아주에 50개, 펜실베니아에 19개, 조지아에 16개, 네바다에 6개, 뭐 애리조나 11개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여론이 바뀌는 것 같고 네브라스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브라스카가 시골 지역이고 해서 당연히 공화당 성향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를 4개인가 5개인가 그렇거든요. 선거인단이 하나를 가져간 적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길 주목해야지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에서 최소한 3개 주에서 이겨야지 되는데 그 정도 3개 주에서 지금 확실히 이긴다 하는 후보가 없습니다. 해리스도 트럼프도. 해리스가 글쎄요 아주 눈을 가늘게 아주 가늘게 뜨고 구태여 의도를 가지고 본다면 약간 유리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뉴욕타임즈에서 하던데요. 왜냐하면 미시건과 위스콘신에서 어쩌면 이게 정점일지도 모릅니다. 내일 토론 이후에 내려갈 수도 있고요. 펜실베니아죠. 프래킹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투표할 이제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이 상대의 대상도 여론조사도 또 뉴욕타임즈에서는 뭐 트럼프 후보가 1%포인트 앞서간다고 하는데 또 다른 여론조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겁니다. 아직 여론조사를 가지고 판단할 만한 게 아니고 그리고요. 지금 2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2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그냥 궁금하고 하니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오늘 뉴욕타임즈는 여론조사가 틀리면 어떡하나? 틀릴 수도 있죠. 뭔가를 새로 변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잡아내지 못해서 여론조사라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한 것 맞습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그리고 뭐 오늘의 미국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멜라 해리스 후보도 모든 것은 열을 붉은 곳이 없다. 정점을 찍는다. 지금 정점을 찍고 나서 갑자기 이제 후보가 됐고 민주당이 너무 절망해서 희망이 됐으니까 막 열심히 모았잖아요. 돈도 모으고 자원봉사자도 모으고 마음도 모으고 했는데 정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 정점을 그냥 서서히 뭐 2달 동안 유지를 하면서 이걸 격차를 높여서 한 5% 정도 이상으로 높아져야지 그게 이긴다 진다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내일 토론 이후에 확 수그러들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토론 이후에도 토론 직후부터 이제 사람들 딱 대기하고 있다가 스튜디오라든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후보에게 하시겠습니까?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하고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 여론조사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며칠 정도는 지나서 사람들도 좀 흥분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이제 토론을 제대로 못 봤던 사람들도 뉴스 같은 것, 게더링한 것들 보고 마음을 정하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내일 토론이 있으면 일주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주말 정도에 나오는 여론이 이번에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카멜라 후보가 해리스 후보가 꼼꼼하게 지금 선거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트럼프 후보는 선거 유세를 많이 했어요. 뭐 자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워낙에 트럼프 후보는 알파 메일이잖아요. 트럼프 후보는 뭐 알파 메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다 준비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요즘에 왜 이러나요? 왜 안 움직이고 있어요? 제발 움직여 주세요. 네, 요 정도만. 트럼프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선거 이런 것에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가담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다 감옥에 가둬버릴 거야. 그 감옥에 가두는 것도 완전히 스탁됐어요. 이거 왜 이러는 거죠? 컴퓨터가. 그럼 뭐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리겠어. 이 같은 굉장히 위험한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여전히 이거 부정선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 지금 인터넷이 이상하군요.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한번 누르고 들어왔었으면 괜찮을 걸. 그걸 누르지 않아서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불법 체류자들을 한꺼번에 그냥 다 추방시켜 버리겠다. 근데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1150만 명이나 됩니다. 1150만 명을 어떻게 추방시킬 것인가, 트럼프 후보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려는 의도는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봐야지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의 모든 그 정치 전문가들이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아니면 애틀란틱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오래된 매체니까 지금까지의 과거의 역사들을 엄청 잘 분석을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할 때 보면은 1150만 명을 본인의 임기 4년 동안에 예를 들어 다 내쫓는다면은 1년에 몇백만 명씩을 내쫓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오바마 시대에 최근에 대통령 가운데서는 불법 체류자를 가장 많이 내보냈습니다. 뭐 1년에 40만 명 내보내고 그런 적이 있는데 트럼프 때는 말만 선거할 때부터 내보내겠다고 오바마보다 훨씬 적게 내보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불법 체류자들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붕공사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불법 체류자들이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내보내면은 인건비가 비싸지고 주택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주택값이 더 비싸집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굉장히 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그 기업인들이 싫어하죠. 뭐 싼 임금에 뭔가를 해야지 되는 게 이제 미국의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추방을 하려면 전세기도 사야지 돼요. 돈은 어디서 납니까? 의회에서 이걸 법을 새로 만들어서 통과시켜줘야지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일단 가둬놓을 어떤 구금소 같은 것도 지어야지 되고요. 또 그 같은 사람들을 보낸다고 할 때 그 국적지 말하자면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데 그런 나라와 외교적인 협상도 해야지 되거든요.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을 때 미국이 계속 이제 사과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일본 사람들을 가뒀잖아요. 뭐 콜로라도 어디 뭐 이런 데 가뒀는데 그런 일본 사람들 뭐 한 15만 명 정도를 가두기 위해서 다 어디에 있는 어디에 사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을 또 수십 군데로 또 모았다가 배치를 해야지 되고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과한 건데 이 불법 체류자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결국은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또 법적인 문제도 있겠죠. 이 연방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각 주 정부에서 이걸 협조를 해줘야지 할 텐데 텍사스 같은 데 협조를 하겠죠.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라든가 다른 뭐 뉴욕주라든가 협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들은 또 그 같은 불법 체류자들이 있어야지만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트럼프 후보가 지금 특히 이제 주말에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한다는 게 거의 그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저는 이제 이게 콜로라도주에서 있었던 일이고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없고 또 커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되는데 반쯤은 진짜 뉴스고 반쯤은 가짜 뉴스라서 커버를 안 했는데 지난 주말에도 선거 유세하면서 계속 그 콜로라도주의 오로라하고 한 군데 어디였었죠? 이 두 군데 지역에서 베네수엘라의 그 유명한 그 살인마적인 갱단이요. 그 갱단들이 아파트먼트를 말하자면 점령을 해서 왜 뭐 어떤 지역에 뭐 이거 어느 나라나 다 있는 일이지만 어떤 지역의 갱단들이 그 뭐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돈을 갈취해 간다던가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를 그렇게 갱단들이 점령을 했는데 그 갱단에는 당연히 불법 체류자가 있겠죠. 그런 갱단들이 점령을 해서 이 주인이 결국은 뭐 그 아파트먼트를 뭐 포기를 하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 반은 참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군데 시에 한 사람은 민주당 시장이고 한 사람은 공화당 시장인데도 이건 너무너무 과장된 거다. 콜로라도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보면은 그렇게 보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할 땐 콜로라도주 봐라. 불법 체류자들이 와서 다 아파트까지 점거를 하고 블러드 스토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피해 스토리다. 이게 뭐냐면 그 아파트먼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나에게 렌트비를 내. 이렇게 하고 매니저한테는 반반씩 나누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매니저가 듣지 않으면 매니저를 막 협박하려고 막 총을 들고 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 사실도 있지만 이 오로라의 시장과 다른 곳의 시장은 너무너무 이건 의도적으로 과장된 것이다. 아직도 대부분 이게 살기 좋은 곳이고 왜 그럼 그런 스토리가 나왔냐. 그 아파트먼트의 랜드로드가 바퀴벌레가 나와도 안 잡아줘요. 뭐가 나와도 안 해줘요. 뭐 청소도 생전 안 해줘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갱단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같은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스토리에 스토리가 덮여서 그게 이제 과장됐는데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그것을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의 경우 그것을 무조건 다 불법 체류자에게만 돌린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합법으로 들어올 때 불법 체류자였던 건 맞지만 미국은 법 자체가 미국에 와서 망명 신청을 하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줘야지 되는 게 법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걸 이제 어떻게 그 처리를 하느냐 그 처리할 때까지는 미국에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뒤로 하고 무조건 이 선거에 활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댈라스의 어떤 판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 망명 신청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데 펜딩 케이스가 2만 3천 건이라고 하거든요. 뭐 텍사스니까 달라스가 많을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펜딩 케이스가 뭐 수백만 케이스입니다. 그럼 그 수백만 케이스를 그 법적인 이런 일 없이 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려면 관세국의 직원들을 더 뽑아야지 됩니다. 다 색출해서 1150만 명을 내쫓으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켜야지 됩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는 거쳐야지 되니까 법원도 많은 것을 뽑아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돈입니다. 돈 때문에 결국은 불법 체류자들도 내쫓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키워드를 써놓은 원고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이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의 불법 체류자를 내가 대통령만 돼봐 첫날부터 할 일이 그거야. 당장 맘대로 대통령이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광고 들으시는 동안 이게 좀 제대로 되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컴퓨터가 꼼짝을 하질 않습니다. 저의 컴퓨터가.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다 이제 컴퓨터에다가 준비를 해놓고도 그걸 이제 프린트아웃을 해서 방송실에 들어왔거든요. 종이도 있어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뉴스를 하는 사람인데 환경도 생각을 해야지. 어쩌면 그게 두 번째였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 늘 보지도 않으면서 많은 뭐 제가 아무리 정리를 해도 수십 페이지 정도는 되겠죠. 그 수십 페이지를 종이로 인쇄를 한다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회사의 비용 절감 문제에 있어서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제가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인가 뭐 이거 뭐 그냥 컴퓨터로 하면 되지 하면서 단지 제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구글 드라이브를 쓰는데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또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한 번도 그게 고장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느긋해진 거죠. 그리고 제가 방심한 거죠. 그 오프라인을 안 해놨습니다. 오늘과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예 지금 컴퓨터가 딱 스탁이 돼서 구글 드라이브가 열리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보지는 않으면서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왔었던 그런 종이는 제가 모아서 지금까지 계속 마지막에 시간이 몇 분인가 하는 것을 계산하는 종이로 쓰고 있거든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저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일단 내일부터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방심하지 마시기. 왜냐하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완전히 블랭크가 되는 그런 정도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분명히 오프라인으로 해온다. 저는 그래도 그 결정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한 번도 안 볼 거면서 수십 페이지씩 날마다 종이를 카피해서 들어오는 일은 안 할 겁니다. 단지 이 오프라인을 확실히 해놓도록 하고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억에 의존해서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 아이폰 16일 오늘 이제 그 헤드쿼터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발표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발표하는 것은 특히 인공지능 때문에 중요한데 두 가지인데요. 이제 애플도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발전의 그것은 해서 구태여 변한다고 해봤자 색깔 그리고 뭐 글로우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 보니까 좀 반짝반짝하는 뭐 그런 맛이 있는가 보죠. 인공지능이 너무 중요한데 이 휴대폰에 인공지능을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다른 회사보다 늦은 거죠. 뭐 삼성보다도 늦고
대신에 이제 애플이 그 뭐죠? 이 챗GPT와 또 다른 것도 같이 해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준다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애플은 이제 올 들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발표를 오늘 그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그래도 정신이 조금 들어서 좀 그 포털 사이트를 하나를 열어놨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좀 헤드라인을 말씀드리자면은요. 트럼프 후보의 캠페인이 지금 점점 그 2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 가지로 트럼프 후보가 멘탈리 좀 정신적으로 인지력이 상당히 약해지고 있다. 그런 면들이 지금 실제로 많이 보이거든요. 어떤 답변을 하는데 2분짜리 답변에서 무슨 말인지 제가 듣고 제가 스크립을 봐도 모를 정도의 그런 얘기를 원래 이제 횡설수설은 많이 했지만 근데 이게 다른 겁니다. 8년 전과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이 보여진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 그 캠페인 측에서도 뭐 걱정을 내심으로는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에서 카멜라 해리스의 지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뭐 7군데 경합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뭔가가 확 그 튀어나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어제 악시오스가 보도를 한 건데 오늘 지금 드로지 리포트 맨 앞에 나와 있네요. 선거가 끝나고도 미국은 문제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트럼프 후보가 이거는 내가 떨어진 것은 붙으면은 부정선거가 아니고 떨어지면 부정선거인 거예요. 항상 그 입장이. 그러면 이거 뭐 어디서 어떻게 혼란이 일어날지 미국은 지금 그 혼란에 대해서도 이제 준비를 그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 뭔가 내용들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간단한 두 가지 내용은 미국의 그 정치를 보여주는 건데 하나는 하원에서입니다. 이 하원에서 오늘 이 내용을 발표하기로 한 것은 아마도 내일 있을 공화당 대통령 그 후보 토론회에서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원이 지금 그 공화당이 다수당이잖아요. 2021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그 철군할 때 그때의 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미군이 그 자살 폭발에 의해서 13명이나 숨졌는가 하는 것을 공화당의 의원들이 아주 꼼꼼히 따져서 아주 강하게 바이든과 이제 해리스를 비난하는 그런 것이겠죠. 이 보고서를 오늘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보고서에는 이제 다 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알링턴 국립묘지에 트럼프 후보가 갔었던 그리고 나서 그 묘비 앞에서 이렇게 막 손가락 치켜 들고 웃고 사진 찍은 그 스캔들이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공화당 하원에서 만든 이 보고서에는 트럼프 후보가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아니라 탈레반과 이것을 이제 그 철군하겠다고 딱 약속을 미리 해놓은 5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은 뭐 국가와 국가가 글쎄 탈레반을 국가라고 하긴 뭐하지만 정권과 국가 정권이 딱 그 결론을 지어놓은 것은 뭐 이거는 외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가 바뀌어도 지키는 게 이제 미국의 지금까지의 상례잖아요. 그걸 이제 제대로 못하니까 몇 개월 뒤에 8월 달에 이제 시행을 했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것이고. 그러면 상원은 반대로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상원 의원들에게 쫙 보냈대요. 처방약값 그리고 뭐 몇 가지는 제가 지금 메모가 없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화당이 상원이 다수당이 되면은 절대로 이루지 못할 이런 것들을 올해 안에 빨리 처리를 한다. 이게 이제 선거 끝나고 내년 1월 달에 1월 초에 선서하고 나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정치는 항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이제 힘이 없어지면은 상대가 하는 것에 조금 협조를 조금 덜 한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는 거고요.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융자나라 그리고
교통사고 그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뭐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는 전문가가 추천하는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고요. 융자나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가장 평판이 좋은 어려운 하드머니까지도 다 집융자 뭐 다 하는 그런 융자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고요.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결국은 아무리 돈과 명예와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건강 앞에 무너지네요. 이제 그 영국의 그 왕세자비가 캐틀린이 키모테라피를 중단한다. 케이트가 중단하고 자연에서 힐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